오늘 18년도 전공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풀어봤는데 푼 종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네,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냥 풀어볼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과 교육론은 제외입니다. 네, 제가 못해요. 제가 교과 교육론은 많이 외우시고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보세요. 사실 교과 교육론 문제 나오는 거 보면 문제가 그리 어렵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교과 교육론을 잘 못하는 제가 봐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네. 근데 많이 안 해오셔서 그래요. 많이 안 해오시고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네. 교수학습 이론, 방법 뭐 이런 거 물론 제가 할 때는 엄청나게 외웠죠. 근데 못하는 제가 얼마나 외웠겠습니까, 진짜. 미친 듯이 외웠죠, 미친 듯이. 근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는, 네. 전공들은 다 머리에 남아있는데, 교육학은 머리에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네. 자, 이게 2018년도에 나온 문제예요. 2018년도에, 네. 2018년도에 나왔고, 문제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어렵지 않은데, 몇 문제 좀 까다로운 문제가 좀 있었긴 하죠. 근데 그런 문제들은 네, 기본서를 안 보는 사람들은 못 푸는 문제. 그런 문제입니다. 1번은 교과교육론 문제였고요. 2번은 그냥 단순히 C 언어 문제예요. 자, 이 매핑이라는 함수가 있고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i가 네, 뭐 하여튼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어 보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자, 록의 사이즈 자, 록 배열이 데이터가 3개죠. 그래서 사이즈가 3은 아니고요. 이게 4바이트씩이면 사이즈가 12가 되겠죠. 근데 그걸 인트 사이즈로 나누니까 결국 3이 나와요. 그래서 i는 0부터 0, 1, 2 이렇게 돌게 됩니다. 자, 그럼 i가 0일 때 록에 있는 배열을 가지고 맵으로 가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i가 0일 때 61을 가지고 갑니다. 61을. 그럼 맵에 어드레스 벤스에 61이 넘어오죠. 61이 넘어오면 이거 나누기 사이즈. 근데 사이즈가 20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나누기 61 나누기 20 하면 3 나오죠. 네. 정수 나누기 정수 하면 정수가 나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3이 나오니까 테이블에 3. 0, 1, 2, 3. 그래서 5가 요 리턴 되죠? 여기에 5가 리턴 돼요. 5. 그러면 그룹의 다섯 번째 인덱스인데 그룹은 0부터 9까지 돼 있어요. 5면 5가 나오겠죠. 그래서 5가 제일 먼저 출력됩니다. 자, 1이 가면 127이 가는데 자, 61-127이 가면 127 나누기 20 하겠죠. 그러면 얘는 6이 되죠. 그러면 네, 여섯 번째를 리턴하니까 0, 1, 2, 3, 4, 5, 6 3을 리턴하네요. 그럼 그룹에 3인덱스니까 3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20 가지고 가면 20 나누기 20 하니까 1이죠. 네, 리턴 1을 해주니까 1. 그래서 그룹에 잘못했나? 아니지. 1을 리턴하는 게 아니고 네, 1이 나오니까 첫 번째 인덱스 값 7. 7을 리턴해 주게 되죠. 여기서 7을 리턴해 주니까 그룹에 7 이렇게 해서 7이 출력됩니다. 그래서 5, 3, 7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거는 뭐 맛보기 문제로 가볍게 풀어주세요 이런 얘기죠. 긴장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인데 네, 여기서 긴장하면 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PL 문제죠. 프로그래밍 언어론의 변수의 가시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전역 변수 A가 있고요. 자, 서브는 지역 변수가 없으니까 얘는 전역 변수를 사용하게 되죠. 자, 펑션은 지역 변수가 있고 지역 변수가 있네요. 자, A의 범위는 여기에요. I의 범위는 여기입니다. 자, 여기는 전역 변수를 쓰게 됩니다. 자, 메인에서 시작하니까 전역 변수 A는 11이 되죠. 그리고 펑션을 불렀어요. 자, 펑션에서 I가 0과 1일 때, 여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0일 때 내려와서 A는 5. 그 다음에 A 뿔뿔하니까 이 지역 변수 A는 얼마가 돼요? 6이 되죠. 그 다음에 출력하네요. 6이 출력됩니다. 그 다음에 서브를 불러요. 서브에 날아갑니다. 서브에 날아가서 서브를 실행하는데 A 뿔뿔. 요때 얘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시언어는 이렇게 종속된 변수를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지역 변수 A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굴 쓰냐? 얘는 전역 변수를 쓰기 때문에 아까 메인에서 11이 됐던 요 A에다가 플러스해서 A가 12가 되고 얘를 출력시키니까 12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끝나죠. 그러고 오면 I가 1이 돼서 폼을 다시 돌죠. 이때 또 A는 5가 되고요. 이거 돌려봐야 되겠는데. 약간 에러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다시 A는 6이 되죠. 출력하니까 6이 되고요. 네, 그리고 서브를 부르니까요. 다시 서브에 올라가서 전역 변수를 하나 증가시키니까 13이 돼요. 그래서 13, 62, 63 이렇게 됩니다. 네, 출제원들이 돌려보긴 했을 텐데 이게 포문이 반복되는데 얘가 계속 정의가 된단 말이죠. 확인을 안 해봤는데. 네. 뭐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헷갈리라고 냈냐면 요 A가 여기 서브에서 보이느냐 이걸 낸 건데 시언어는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매개 변수로 넘겨주지 않는 한 다른 함수에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언어는 전역 변수 아니면 다른 함수에서 다른 함수에 있는 변수를 못 봅니다. 그래서 여기 서브 함수에서 보고 있는 이 A는 펑션의 A가 아니고요. 전역 변수 A를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책을 직접 보신 분들은 풀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를 좀 아시는 분들은 풀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죠? 자, 일반적으로 두 가지 모드를 지원하죠. OS는. 그래서 관리자 모드하고 사용자 모드가 지원되죠. 네. 근데 기억이 낮은 권한을 가진 모드. 이건 사용자 모드죠. 사용자. 그 다음에 높은 권한을 가진 자. 관리자 모드. 관리자라고 하기도 하고, 리눅스에서 커널이라고 하게 돼요. 이제, 윈도우즈도 이제 커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이거는 커널, 루트 사용자의 권한을 얘기하면 슈퍼유저. 그 모든 권한을 다 가진 이런 사람을 커널 사용 관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정들은 모두 다 그냥 사용자 모드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자, 사용자 프로그램이 사용자 모드에서 수행하던 도중에 시스템 호출이 이루어지거나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해 관리자 모드, 커널 모드로 전환이 되죠. 시스템 콜을 부르거나 이럴 때는 그 순간에 권한이 바뀝니다. 그래서 해커들이 그걸 이용해서 해킹을 하는 거죠. 그 바뀌는 타임을 이용해서 이제 루트 권한을 뺏어오거나 관리자 권한을 이렇게 훔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사용하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그 회복기법 로그 자, 커밋이 됐네. 둘 다 완료가 됐죠. 로그에 대해서.
그런데 자, 기억니은에 들어갈 레코드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T1은 T1에 대한 즉시갱신이고 지연갱신이에요. 즉시갱신과 지연갱신. 자, 계좌 A에서 1,000원을 출금시키는 트랜잭션이다. 초이값은 5,000이다. 자, 로그를 해서 이거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죠? 변경 전값, 변경 후값. 이걸 틀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거는 T1이 뭐를 A를 바꾸는데 변경 전값이 앞에 오니까 변경 전 5,000인데 1,000원을 뺐으니까 4,000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즉시갱신이니까. 자, 지연갱신 모드는 이렇게 쓰랍니다. 니은은 T1이 자, X를 얼마로? 4,000으로. 자, 즉시갱신은 실행되는 즉시 얘가 DB에 반영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연갱신은 다 듣고 있다 커밋되면 반영하는 커밋되면 뭐 그런 방법이래요. 네. 자,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문제라고 보기도 어려울 만큼 그죠? 여기 다 줬잖아요. 다. 그냥 여기 틀에 맞게 써라 이거예요. 이거 그냥 맞으세요 이런 얘기죠. 이런 걸 틀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남들 다 맞는 문제를 내가 틀렸어요. 그거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른 문제 맞아서 붙어야지. 그럴 수가 있나요? 남들 맞는 문제를 틀리는데 다른 문제를 맞을 수 있을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문자열의 순서를 역순으로 바꾸는 C 프로그램의 일부다. 기억력에 들어갈 내용을 통작대로 써라. 자, 함수가 리버스예요. 배열을 받고 얘랑 얘를 받았는데 자, t라는 변수 하나 주고 자, 여기 이렇게 한 줄로 써서 여러분들 눈에 안 띄게 이 사람들이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 이렇게 여러 줄로 쓰면 이런 얘기잖아요. 자, A의 D는 A의 S, A의 S는 T. 이 얘기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수합하는 거죠. A, D하고 AS를 바꾸는 과정이잖아요. A, D에 있는 걸 T에 저장한 다음에 S 걸 D에 넣고 그죠? 그 다음에 S에다가 T를 집어넣으면 결국 A, D하고 AS가 바뀝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강의하면서 설명했지만 이런 거는 그림 그려놓고 하시면 돼요. 그림을 그려놓고 자, 언제까지 되냐면 S가 D하고 작을 때까지 돕니다. 작을 때까지. 같으면 안 돌아요. 자, 그럼 배열 A의 S 위치부터 D 위치까지 부분 문자열을 역순으로 변경한다. S는 시작 위치고요. D는 종결 위치래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A, B, C, D면 S가 1이고 D가 3이면 이렇게 된다. S가 1이고 D가 3이면 네, 문자열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B, C, D 문자열이 중요한 게 아니고 1과 3이 바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1과 3이 바뀐다. 그러면 자 여기 얘가 A, B, C, D 나왔으니까 A, B, C, D만 갖고 해볼까요? A, B, C, D. 그러면 제일 먼저 올 때 배열 A가 오고요. 스타트는 0이 오고요. 종료는 3이 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얘를 어떻게 바꾼다는 거야? A하고 D 바꾸고 B하고 C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얘랑 얘를 바꿔야 되잖아. 처음에 S고 얘가 D였어요. 그 다음에는 얘가 S고 얘가 D여야 되잖아요. 그걸 부르는 게 지금 여기 중간에 있는 재교출 리버스예요. 그래서 여기 S는 A가 들어가고 S는 다음 거 해야 되니까 S 플러스 1이 되고 D는 앞에 거 해야 되니까 D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호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거 A하고 D가 끝났으면 B하고 C를 해야 되니까 S는 하나 증가시키고 D는 하나 감소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억니은. 크게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은데 이런 문제를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
데이터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림을 안 그리고 그냥 풀려고 그러면 헷갈리기도 하고요.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림 그리면 돼요. 그림 그리면 돼. 제 기본서에서 그림을 계속 보라고 하는 이유도 뭔가 그림으로 보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데이터 몇 개 안 될 땐 그림 그리면 되고 표 그리면 되고 근데 그 수고를 하지 않아서 결국 실수로 틀리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요거는 그냥 주는 문제. 풀리플럽 여기표 만들어서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요. 자, UV 가상의 풀리플럽이 있다. 여기표 그릴 수 있니? 이거예요. 뭐 SR하고 막 그냥 이렇게 JKSR T 풀리플럽의 여기표를 네가 그냥 단순히 외워서 그 원리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표를 알고 있으면 그냥 푸는 거죠, 뭐. 자, Q의 T와 Q의 T 플러스 1이 있을 때 UV는 어떻게 되느냐? 0, 0, 0, 1, 1, 0, 1, 1. 왜 여기표가 필요하냐? 보세요. 이게 현재 상태, 다음 상태죠. 얘가 Q의 T, 얘가 Q의 T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A가 A 입장에서 볼 때 0일 때 1이 됐어요. UV 입력이 뭐여야 하냐 이거예요. 그럼 0일 때 1이 되는 경우는 뒤집어지거나 그죠? 아니면 그냥 1을 유지하거나 그럼 요거나 지금 실제로 0일 때 1이 됐죠? 0일 때 1이 되는 경우 얘밖에 없네요. 네. 한번 볼까요? 자, 0에서 0 되는 경우를 봅시다. 0에서 0 되는 경우. 자, 결과가 0이네. 결과가 0이네. 예. 자, 0에서 0 되려면, 0에서 0 되려면, 이거거나, 이거죠. 여기 특성표에 보면, 노체인지 하거나, 실제로 출력값이 0이거나, 두 개 중에 하나죠. 그러려면 UV 입력이 V가 1이어야 돼요. 그죠? V가 1. 0에서 0. 자, 0에서 0 된다는 건 결과가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과가 0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V는 1이어야 되고요. U는 0이어도 상관없고 1이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0이어도 결과가 0 나오고 1이어도 결과가 0 나오죠. 11 하면 노체인지니까 0에서 0 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x1이 돼요. 자, 0에서 1이 나오려면 뒤집히거나 결과가 1인에 찾으면 되죠. 뒤집을 수 있는 애. 뒤집을 수 있는 애 00이죠. 자, 00과 그 다음에 1을 만들 수 있는 애 10이에요. 10. 그러니까 결국 이거 쓰면 U는 뭐가 와도 상관없죠. 그래서 don't care. 그 다음에 V는 무조건 뭐가 와야 돼? 0이 와야 되죠. 0. 자, 그럼 1에서 0 될 때는 결과가 0을 만들어내거나 뒤집히는 애거나 그죠? 그럼 요거 두 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00이거나 0, 1이거나 묶으면 앞에는 0이고 뒤는 don't care. 자, 1에서 1이 되려면 no change거나 출력 1이거나 그러면 여기 끝에 두 개 되겠죠? 출력 1이거나 no change거나 그럼 앞에가 1이고 뒤에가 don't care. 이렇게 여기표 만들었어요. 그 다음 쓰면 되죠 뭐. 자, 0인데 1 됐어요. 0인데 1 됐어요. 뭐예요? 이게 기억에 들어가야죠. 0인데 1 되네. 자, 그 다음에 0인데 0 됐어요. 얘가 니은에 들어가래요. 0인데 0 됐어요. 얘가 니은에 들어가래요. 그러니까 여기 표를 이해했니? 이거 묻는 거예요. 그냥 주는 문제죠, 뭐. 이렇게 막, 네, 밑에 조건을 다 읽어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네, 적절하게 읽고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DNS를 알고 있니? 네, 저도 DNS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찍었었는데, 자, 사용자 시스템 S가
도메인 이름으로 웹서버 D의 연결을 시도할 때 처음으로 지르게 하는 DNS 서버를 쓰고 웹서버 IP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DNS 서버를 순서대로 쓸 것.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게 송광진은 A하고 BC 이렇게 썼는데 답이 틀렸어요. 송광진 답은 틀렸고요. 네, 제 답이 맞습니다. 제 답은 이용현이 푼 게 BC였죠. 네. 네, BC가 답이에요. 네. 보세요. S, 저 왼쪽 그림 보시면 S의 네트워크 설정 정보를 보면 DNS 서버가 210.10.70.3이에요. 그죠? 210.10.70.3에 제일 처음 묻는다는 얘기예요. S는 얘밖에 몰라요. S는 다른 애를 알 수가 없어요. S가 A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S는 누구한테 물어보냐? 무조건 B한테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S가 B한테 물어봐요. 근데 캐싱되어 있지 않다는 조건이 있다는 건 예전에 서로 통신을 했어도 B는 다른 애 주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가 B한테 물어봤는데 B가 몰라. 그 B가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A한테 물어봐요. 야, 이거 주소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A는 누구냐면요. 보세요. 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보세요. 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보면 dns.b.k하고 dns.c.k만 갖고 있잖아요. D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얘는. 얘는 누구냐면 이런 애를 우리가 루트 DNS라고 그러는데 루트 DNS는 다른 DNS 서버 주소만 갖고 있는 애예요. 도메인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애예요. 그러면 자, A 입장에서 보면 B한테 받았잖아, 지금. B한테 받았는데 D의 주소를 궁금해해. 그러면 A가 하는 일은 뭐냐면 아, 내가 다른 도메인 주소 DNS 알려줄 테니까 걔한테 물어봐. 그래서 A가 C의 주소를 알려줍니다. B한테. C의 주소를 알려줘요. C한테 물어봐. 그러면 A가 이 C dns.c.k 220.20.10.4라는 이 도메인 주소, 이 DNS 주소를 가지고 C에게 질의합니다. 야, D의 주소가 뭐야? 그럼 C 입장에서 보면 D는 얘가 뭐야? D가 10.140이네요. 10.140 www.c.k 자, 얘 10.140이야 라고 알려주죠. B에게. 알려주는데 B는 캐싱하지 않으니까 자기한테 저장하진 않고요. 바로 S한테 통보해 줍니다. 220.20.10.142 D의 주소야 라고 알려주면 D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접속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 질의하는 서버는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웹서버 IP를 저장하고 있는 애는 C만 저장합니다. C. B는 받아서 SI에 주고 끝이에요. 캐싱 기법을 쓴다고 하면 저장을 합니다. B도. 저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캐싱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저장하지 않아요. 이 캐싱 기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준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또 아니 그 전에 통신했으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럼 B에 있겠지 막 이렇게 클레임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준 거예요. 아니면 뭐 그 이전에 통신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써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 루트 DNS는 지금 A 같은 애를 루트 DNS라고 그래요. DNS 정보만 있고 도메인 정보가 없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네가 질문할 수 있는 애를 알려줄게 이러고 그 DNS 정보만 알려주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답이 B, C가 됩니다. 그 송광진의 답이 오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인공지능 문제로 냈다고는 하는데요. 네. 요거를 빙글빙글 돌리다 보면 이거는 그냥 뭐 해보셔요. 전화를 키면 얘는 직진하잖아요. 계속 한 칸 직진. 그죠? 동작 변경 한 칸 직진. 자, 충돌했나? 안 했으면 직진. 출발 지점인가? 출발 지점이면 좌회전. 아니면 다시 가고 충돌했으면 우회전.
그럼 충돌해서 우회전이니까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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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돌했네, 우회전. 우회전. 충돌했네, 우회전. 쭉 가겠죠? 충돌했네, 우회전. 아니다. 맞죠? 충돌했네, 우회전.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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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출발 지점, 끝. 여기까지는 출발 지점인가? 아, 좌회전이네. 좌회전. 좌회전하면 또 일로 가겠네요? 네. 충돌했나? 여기 도네요, 이렇게. 이렇게 도네요. 자,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A의 산출물인 나의 문제점을 두 가지 써라. 예. 뭐예요? 여기가 지금 청소가 안 되죠? 여기 밑금친 부분. 청소가 안 되고, 문제점. 청소가 안 된다.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무한반복한다. 무한반복하죠. 전원을 끄는 명령어가 없잖아요. 그죠? 전원을 키는 명령어는 있는데, 전원을 끄는 명령어는 없습니다. 전원을 끌 수 없다. 뭐,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같은 공간을 계속 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뭐, 이거, 교과교육론이네? 아, 인공지능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네. 하여튼, 일일 문제점과 관련해 교사 A가 제시해야 될 피드백 내용을 각각 사술하시오. 몰라요. 네. 저는 교과교육론을 몰라요. 교과교육론은, 교육학적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네. 아, 저는 전공 문제인 줄 알고 풀었네요. 하여튼 1번이래요. 네. 무한반복하고 청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전원을 끄는 게 없고, 뭐, 등등.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 CS, MA, CD죠. 뭐예요?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Collision Detection. 네, 일반적인 랜 구조에서 쓰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A에서 B까지 1, B에서 C까지 2, C에서 D까지 2 이렇게 걸린다. 자,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자, 프레임 전송 시간은 20이고요. 전송 중에는 감쇄가 없고, 대기 지연과 처리 지연 이런 거 없다. 자, T0에서 A에, T0 시점 A가 프레임 하나를 전송해서 C가 수신할 때, 수신이 완료될 때까지 소요시간과 계산 과정을 쓸 것. 자, 소요시간은 23. 자, 이런 소요시간을 쓸 때는요, 마지막 프레임이 A를 출발해서 C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쓰면 돼요. 프레임을 이렇게 쭉, 프레임을 보내잖아요. 이거 다 보내는데 20 걸리죠? 그 다음에 마지막 비트가 A를 출발해서 C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3이 걸리죠. 그죠? 그래서 프레임 전송 20에다가 B까지 가는 시간, C까지 가는 시간 이래서 23이 나온다. 그 다음에 시점 T30에 C가 A한테 프레임 하나를 전송하기 시작하고 33에 D가 B에게 프레임 전송을 시도한다. C가 전송한 프레임이 성공적으로 수신 완료됐는지를 판별하고 D의 동작을 서술할 것. 이건 어렵지 않죠. 자, 30에 C가 A에게 전송합니다. 30에. 그러면 이게 그냥 버스 구조잖아요. 이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이쪽도 가죠. 전송하지 않는 애들은 캐리어 센스. 지금 여기 뭐 지나가는 애가 있나 없나를 지켜보고 있죠. 근데 지금 C가 전송하는 게 D에 도착하는 애가 시간이 32예요. 그럼 D는 32부터 누가 여기 쓰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죠. 매체를 누가 쓰고 있구나. 그래서 뭐 해요? 대기합니다. 언제까지? 데이터 전송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죠. 센서를, 이 캐리어를 여기를 아무도 안 쓸 때까지. 아무도 안 쓸 때까지 대기합니다. 기다려요. 랜덤 시간을 기다리죠. 랜덤 시간을 기다려요. 그래서 다 전송합니다. 쭈루루루루루 전송이 다 끝나면 50에 52가 되면 여기서 더 이상
느껴지지 않겠군요. 그죠? 네. 30에 보내니까 전송하는데 프레임이 20이 걸리잖아요. 그 50. 마지막 비트가 쭈루룩 여기까지 오는데 2초. 그래서 52 타임이 되면 전송이 끝났어요. D 입장에서 보면 이때부터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런데 D는 랜덤으로 기다리기 때문에 랜덤으로 기다렸다가 네, 아무도 안 보내네? 그러면 데이터를 보내겠죠. 그래서 얘는 전송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죠. 자, 무방향 그래프 기피호선 탐색을 하는 알고리즘 0부터 0, 7을 수행하는 방법을 작성 방법에 따라 써라. 4점이네요. 기억이 출력되는 순서대로 쓸 것. 기억. 자, 0, 7 어떻게 들어가는지 볼까요? 어드저스트 0에서 링크 따라가나요? 링크 따라가서 또 부르네요.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0에서 W가 0의 첫 값이에요. 예. 비지드 했나? 안 했으면 이제 0, 7이니까 제일 처음 0을 방문하겠죠? 0을 방문하고 0을 출력합니다. 그래서 0을 출력하고요. S하고 D하고 안 같으니까 포문에 들어가서 이걸 반복하죠. 자, 1을 가요. 1. 첫 번째 값이니까 1을 방문했니? 안 했으면 들어갑니다. 그럼 1과 7을 갖고 들어가죠. 1, 7. 그러면 1 방문했네. 1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자, W에 어드저스트 1로 가죠. S가 1이니까. 그럼 여기로 갑니다. 그럼 이거 과정을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이거 그대로 가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갑니다. 자, 0 방문하고요. 여기서 1을 가서 1로 가요. 그래서 1 방문하고요. 1에서 0 방문했죠? 그 다음 어디로 가요? 4를 가죠. 그럼 4로 건너뛰어서 4 방문합니다. 4에서 1을 이미 방문했으니까 끝났죠? 되돌아와요. 근데 더 이상 1에선 갈 데가 없죠? 끝났죠? 어디로 가요? 2로 갑니다. 그럼 2로 넘어가요. 그래서 0, 1, 4, 2. 2에서 오면 0 끝났고 5를 가죠. 5. 5에 오면 2 끝났고 6을 가요. 6에서 오면 2 끝났고 3을 가요. 3 끝났고 5 끝났고 7을 갑니다. 7 가면 5, 6 다 끝났죠. 네. 이게 원래 이 알고리즘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 구조에서 코드를 다 설명했던 이유가 보세요. 이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 이거를 코드 하나하나 돌려가면서 얘를 찾아가면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자료 구조 때 이 코드를 다 봤고 이거 기피호선 탐색할 때 얘네 어떻게 탐색해 가는지를 다 알고 있으면 지금 저처럼 가면 돼요. 그 C로 쓴 자료 구조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단지 이것만 집어넣었을 뿐이죠. 그래서 0142, 5637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우리 기피호선 탐색하고 똑같죠. 숫자 작은 놈을 먼저 방문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방문하고 2 방문하고 2랑 연결된 5, 5에서 작은 애 6, 6에서 3, 7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만 해석하시면 다 할 수 있죠. 여기만. 자, 저 부분의 해석은 뭐냐면 이 부분의 해석은 0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0의 지금 0으로 해서 들어오면 자, 0의 첫 번째 값이 1이죠. 1을 방문했는지 확인합니다. 1을 방문했나 확인하고 폴스면 1, 7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1을 갔다가 4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W 링크니까 그러면 2를 가요. 2 방문했나? 안 했으면 2, 7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재기함수다 보니까 이제 안쪽으로
그럼 함수가 어떻게 호출되느냐? 처음에 0, 7 이렇게 호출되겠죠? 0, 7에서 호출되면 1로 가죠. 그래서 1, 7 이렇게 호출됩니다. 1, 7에서 가면 1에서 가면 여기죠. 0은 방문했으니까 안 가고요. 4, 7 이게 좀 더 좋은 문제가 되려면 이렇게 가면 지금 이 문제가 더 좋은 문제예요. 사실은 이렇게 약간 어렵게 내려면 이렇게 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1에서 1, 7이 끝났으면 이번에 2, 7로 가죠. 2, 7 2, 7에서 2에서는 0 끝났고 5가 있죠. 5, 7 6 아니다. 5, 7 다음에 5에 갔더니 2 끝났고 6, 7 6, 7 6에 갔더니 2 끝났고 3 남았네. 3, 7 3에 갔더니 끝났어요. 그럼 다시 6으로 돌아와서 끝났고 7 남았죠. 7, 7 이랬을 때 S하고 D가 같죠. 그래서 출력해라. 근데 프린트 패스가 약간 좀 이게 애매하게 되어 있긴 하대요. 깊이 5선 탐색 신장 트리에서 출발 노드 0에서 목적지 노드 D까지 경로상의 노드를 순서대로 출력한다.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건지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린트 SA에서 방문 순서는 이미 출력이 되기 때문에 얘는 0, 2, 5, 6, 7 이렇게 쓰는 게 답일 것 같아요. 그러나 알 수는 없죠. 뭐가 답인지.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겁나 크지만 그냥 주는 문제. 기억은 그냥 낱날. 왜냐면 PID 여기 지금 이 세 개를 프라이머리 키로 쓰죠. 프라이머리 키는 널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 때문에 지금 낱널이 답이 되는 건데 이 조건 좋아가지고 낱널 안 집어넣어도요. 낱널이 기본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론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낱널을 써야 되는. 다른 게 들어갈 게 없잖아요, 사실.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예요? 이거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당연히 포린키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번이네요. 아, 1번이구나. 문제가 또 있구나. 2번. 김진환 의사가 진료하는 환자의 환자 번호를 검색하시오. 최적화된 관계 대수식으로 쓸 것. 이제 거꾸로 하면 돼요. 뭘 출력하려고 그래요? 환자 번호. 환자 번호가 어디 있어? 자, 페이션트니까 환자 번호가 PID네요. 환자 번호를 출력해야 돼요. PID. 어디서? 자, 김진환의 닥터 번호만 뽑아서 여기 트리트랑 트리트에 요렇게만 조인하면 되죠. 이 최적화된다는 건 뭐냐면 중간 결과물이 가장 적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 결과물이 가장 적은 거. 그러려면 최소한의 필드만 뽑아냅니다. 네. 그래서 닥터에서 DID만 뽑아요. 네. DID만 뽑는데 누굴 뽑냐면 select D네임이 김진환. 어디서? 닥터에서. 그죠? 그래서 요 아이디랑 조인해야겠죠? 어떻게 조인해? 자, 조인하면 되고요. 자, 트리트에서 두 개를 뽑아야죠. PID하고 DID. DID를 뽑아야 조인하죠. 그죠? 그래서 트리트에서. 자, 이렇게 뽑으면, 자, 여기서 트리트에서 요거 두 개만 뽑아서 김진환의 PID, DID 1번하고 조인하면 얘만 남죠. 1번만. 이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만 남잖아요. 요 아이들의 PID를 네.
환자 번호를 검색하니까 이 애들의 PID만 뽑아오면 되죠. 이름을 검색하라 그러면 요 결과에다가 뒤에다가 다시 환자로 조인을 다시 하면 되죠. 조인할 때 PID하고 P네임만 가지고 조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요 최적화라는 말은 중간 결과물을 가장 적게 만드는 대수식을 써라 이 얘기입니다. 전공 B네요. 네, 전공 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화는 그림만 잘 그리면 된다 그랬죠? 그림만 잘 그리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있네요. 기억론에 들어갈 속성을 써라. 자, A가 결정하는 애가 같은 애들만 찾으면 돼요. A가 결정하는 애. A11일 때 B는 다르니까 아니고요. 결정이라는 건 요 두 개 값이 같을 때 이쪽도 같으면 됩니다. 근데 D 같은 경우는 A1일 때 D1이고 A2일 때 D3네요. 그죠? 그러면 A가 D를 결정하네요. 그 다음에 A11일 때 E 결정한다 그랬죠? E 결정하네요. 그 다음에 그럼 A가 D를 결정하는 게 하나 있고 또 뭐가 결정하나요? C가 결정하는 놈이 있나요? 그럼 C가 결정하는 애 묶어볼까요? 이렇게 묶으면 같은 애만 묶으면 돼요. 네. B 똑같네요. 얘도 똑같네요. 이 두 개 다른 애는 상관없습니다. 네. 같은 애들이 결과가 같으면 돼요. 그럼 C는 B를 결정하네요. 자, 이런 그림이 딱 됐네요. 기억은 A는 D, C는 B.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이게 1번 답이고요. 2번 3NF와 PCNF로 이건 그림 그리면 된다 그랬죠? 자, A하고 B가 C, 그 다음에 A가 2도 되고 D도 되고 D는 2가 되고 그러면 A가 D가 되고 D가 2가 되고 A가 2가 되고 이행적 함수 정수 그죠? 그 다음에 C가 B가 되는 모든 결정자는 후복해야 되는데 생뚱맞은 C가 이렇게 되죠? 자, 이거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묶으면 되잖아요. 자, 3NF가 되려면 이행적 함수 종속이 없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가려면 돼요? A, D 묶고 이렇게 묶고 그럼 결국 A가 2를 가리키는 건 이행적에 의해서 살아남죠. 그러면 릴레이션은 A, B, C인 놈 하나 A, D인 놈 하나 그 다음에 A가 아니지 D인 놈 하나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나누면 끝나죠. 네, 릴레이션 1, 2, 3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BCNF가 되려면 지금 이쪽 부분을 잘라야죠. 이쪽 부분 어떻게 잘라요? A, C 묶고 C, B를 묶죠. 그럼 A, B, C는 이렇게 잘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BCNF가 되면 요거 두 개는 살아남고 A, D 있고 그 다음에 D, E 있고 그 다음에 A, C 있고 B, C 있고 이게 BCNF죠. 자, 요거는 요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제 그 데이터베이스 강의 중에 정규화 보시면 돼요. 정규화는 그림만 그리면 됩니다. 이것만 그리면 돼요. 이것만 그리면 그냥 자르는 거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이에요. 규칙. 이건 뭐 외우고 뭐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림 그렸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냥 그림만 잘 그리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림만 잘 그리면 그냥 자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해싱 문제는 겁나 계산하기 귀찮아서 하기 싫은 문제 중에 하나죠. 네. 컨스트럭트 HD가 있고 서치 HD가 있네요. 아, 이거 옛날에 풀고 안 봐가지고 계산하기 귀찮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네, 제 거를 그냥 보지 마시고요.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n은 해시 테이블의 크기다. 해시 테이블 n은 그래서 5네요. ht는 해시 테이블이고 초기 상태는 단 것 같다. 여기 두 개는 비어 있는 것 같고 여기 세 개는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해시 테이블이 가득 찬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해시 펑션 a는 매개 변수 a의 각 자릿수의 합을 구한 후 그 합을 n으로 나눈 나머지에 반한다는 함수다. 얘는 이렇게 되면 8을 구하고 5로 나눠서 3을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초기 상태에서 construct ht313을 호출하여 실행했을 때 밑줄 기억의 출력값을 쓰고 한번 해보죠 뭐. 313 313이 데이터로 들어옵니다. 자, 그럼 해시 펑션으로 가네요. 그럼 313을 다 더해서 6, 7이네요. 7 나누기 5 했더니 얼마? 2. 그럼 ht 함수의 2가 0이 아니면 0이 아니죠. 331이잖아. 331이니까 그러면 h 플러스 1 한 걸 나눠봐라. 그럼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죠. 이렇게 이게 지금 선형조사법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위치를 h를 구한 다음에 해당 위치가 다른 값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있으면 다음 칸을 보는 거죠. 다음 칸 보고 어디로? 0으로 가서 그래서 ht0에 313을 넣는 거예요. 그러고 h를 출력하니까 0이 출력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search ht에 313을 이어서 이걸 했대요. 니은의 출력값을 쓰시오. 서치 한번 가볼까요? 여기 313이 들어왔답니다. 자, m1은 해시 펑션의 키 313을 갖고 해시 펑션 하니까 얘도 똑같이 m이 2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m2는 m1 빼기 1이니까 m2도 1이 되겠네요. m1은 2고 m2는 1이고 자, 그 다음에 찾는 거예요. 이거 서치니까. 자, ht 2의 값이 키가 아니고 못 찾으면 이런 얘기잖아요. 못 찾으면 0도 아니면 이 값이 키 값도 아니고 비어있지도 않으면 다음 칸을 찾아라. 키도 아니고 비어있지도 않으면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오른쪽 보세요. 키도 아닌데 비어있지 않죠. 지금 여기에 지금 313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키도 아니고 비어있지도 않아. 다음 칸. 키도 아니고 비어있지도 않아. 다음 칸. 키도 아니고 비어있지도 않아. 다음 칸. 여기 갔죠. 갔어요? 그래서 근데 키가 맞으니까 나오죠. 아, 아니구나. CNT를 증가하네요. 잠깐만요. 그러면 아이씨. 다시. 자, 얘는 2가 나왔고 얘는 1이 나왔죠. 그 다음에 얘는 키도 아니고 비어있지 않으면 하나 증가하는데 지금 문제는 얘가 있어요. CNT 초기값이 1인데 한 번 갈 때마다 하나씩 증가하네요. 자, 처음 여기 탐색할 때 1이었는데 같지 않아요. 하나 증가하죠. 그래서 이때는 CNT가 1이었고 1로 넘어가면서 여기 CNT가 2 여기 3 여기 왔는데 키도 아니고 비어있지도 않아. 다음으로 넘어갈 때 CNT가 4가 되죠. 아, 출력 CNT구나. 그래서 4가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출력 CNT니까 여기 왔는데 키값이랑 같으니까 Y문을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왜 있냐면 비어 있어서 빠져나온 건지 키값하고 같아서 빠져나온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키하고 같니? 같으면 CNT를 출력해라. 그러면 1, 2, 3, 4 그래서 CNT는 4가 됩니다. 4번 만에 찾았어. 그 4번째 칸에 있어. 그 얘기죠.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를 오버클리어 처리 관점에서, 여러분, 그 올해부터 서술식이 많이 나온다는 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뭐 이제 송광진은 군집 현상이라고 썼는데, 선형조사법의 문제. 한쪽에 값이 치우치면 계속 넘어 이렇게 가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용어를 써야 좋죠. 네. 군집 현상이라고 쓰셔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징. 이거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요. 이거는 개념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조건을 고려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페이지 테이블이고요. 주격 장치예요. 자, 페이지와 페이지 프레임 크기는 1kb다. 페이지와 프레임의 크기는 당연히 같으니까. 자, 페이지 크기가 1kb다. 이렇게 했어도 이게 다 숨어있는 말이죠. 프레임도 1kb다.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i번째 페이지는 PI, 페이지 I로 표시한다. 페이지 번호와 프레임 번호는 0부터 시작한다. 제가 밑줄 치고 있는 이유를 아시죠? 존재 비트는 해당 페이지가 주격장치에 존재하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을 가진다.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여 해당 페이지를 반입해야 할 경우 4번 프레임, 3번 프레임 순서로 적용한다. 현재 상태로부터 프로세스 A가 실행되면 논리주소 얘를 참조한다. 써볼까요? 자, 1024, 2048, 30, 72, 4096. 4096에다가 1024를 넣으면 5120이네요. 자, 여기가 5120. 자, 각 페이지 시작 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물론 프레임의 시작 주소도 되지만 페이지의 시작도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논리 주소로 자, 5162에 접근한다는 얘기는 5번 페이지에 접근한다는 얘기죠. 5번 페이지. 5번 페이지? 없죠. 자, 4096은 4096 4번 페이지잖아요. 4번 페이지는 2번 프레임에 있죠. 이렇게 참조할 경우 각각 페이지들 페이지 폴트 여부를 써라. 5번 페이지는 폴트죠. 아니, 폴스가 아니고 폴트. 그 다음에 4096은 성공. 뭐라고 써야 돼? 네. 적중. 페이지 부재. 적중. 이들 사상되는 물리주소를 순서대로 쓸 것. 4096은 4096이니까 4번 페이지 시작 주소잖아요. 그러니까 2번 페이지 시작 주소 2048이 되겠죠. 2048이 될 것이고요. 5156은 자, 5번 페이지 시작 주소가 5120이잖아요. 이거 빼면 얼마야? 36이죠. 옵셋이 36이에요. 그런데 5번 페이지가 없으니까 4번 프레임에 들어오죠. 4번 프레임에 들어오면 4096이니까요. 4096에다가 36을 더하면 5가 아니구나. 4, 1, 3, 2가 되겠네요. 맞나? 4, 1, 3, 2 맞네요. 그래서 5번 페이지, 5번 페이지 5번은 여기 적재될 것이고요. 페이지 4번은, 페이지 4번은 4번이 아니지. 얼마야? 그쵸. 페이지 4번은 논리주소 이렇게 되겠죠. 4096이니까 2048이고. 얘는 그냥 물리주소네요. 네, 물리주소. 여러분이 이게 기본적인 걸 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가상주소하고 페이지 테이블하고 프레임하고를 왜 설명 안 하고 지금 문제를 풀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풀기 때문에 그냥 푸는 겁니다. 어떻게 푸는지 방법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쟁 상황, 이 레이싱 컨디션은 사실 저는 한 번도 이거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건데, 최근에 책에 나온 내용이더라고요. 이걸 시험 문제 냈어요. 네, 자기네 수업했다고 낸 거죠. 이거는 해커들이 쓰는 방식이, 해커들이 써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레이싱 컨디션은 지독하게 서로 막 경쟁적으로 뭔가 리소스를 쓰려고 할 때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뭐 송광진의 답이 네, 이제 이게 맞아요. 제일 밑에 보면 뭐 이렇게 24지만 병행수행으로 이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이게 그냥 레이싱 컨디션에서 뭐 최대값, 최소값을 쓰라고 했을 때 이 가장 큰 값이 A가 다 하고 뭐 B가 다 한 다음에 A가 했다. 그랬을 때 가장 큰 값이 나온다. 이러는데 레이싱 컨디션이라는 개념 자체에서는 B 혼자 한 다음에 A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레이싱 컨디션이 아닌 거예요. 이건 완전 치열하게 서로 완전 경쟁을 할 때인 거거든요. 완전 경쟁을 할 때라서 네, 이건 송광 좀 푸는 걸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안 풀었어요. 넘어가고요. 자, 이 문제는 간단하게 주는 문제로 5점짜리긴 한데요. 그림을 아주 간단하게 그렸죠. 이게 어디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인가 봐요. 그림인가 봐요. 조건에 따라 서술해라. 공통분수 다중하게 선택 신호의 최소 크기는 몇 비트냐.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선택해야 되니까 3비트면 되겠죠. 3비트면 8개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000, 001, 010, 011, 100, 101. 두 개 더 있어도 되죠? 110, 111. 그래서, 예, 그 다중하기가 000, 그럼 메모리가 버스에 실을 수 있는 거고요. 001, 그러면 AR이 버스에 실을 수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어렵지 않은 거고요. 자, 마이크로 연산. PC 값을 AR에 넣는 거하고, DR은 DR 플러스 1을 동시에 수행이 가능하냐? 이유가 뭐냐? 자, PC 값을 AR에 넣으려면, PC가 버스를 써야 되죠? 근데 이거 동시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버스를 두 놈이 동시에 쓰려고 하면 불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DR은 DR 플러스 1인데, 여기 연산해 보면, 네, 연산이 없네요. 모든 마이크로 연산은 한 클럭 안에 실행된다. 이게 원래 얘들은 여기 클리어가 있고 컴플리먼트가 있고 인크리먼트가 있어요. 그죠? DR은 DR 플러스 1은 사실 여기 인크리먼트만 빵 때려주면 되기 때문에 버스를 사용하지 않죠. 네. 그런데 지금 조건에 없네요. 이런 연산이 있다는 게 없는데 좀 치사하네요. 치사한데 답은 네, 원래 가능합니다. 그래서 버스는 PC가 사용하고요. DR은 인크리먼트를 통해서 그냥 바로 연산한다. 그래서 DR이 AC에 보내서 덧셈해서 다시 되돌려받는 이런 연산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자, DR 값이 지정하는 메모리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AC에 저장을 하고 한다. 이를 위한 마이크로 연산을 순서대로 써라. 자, DR이 주소를 갖고 있는데, 네, DR이 주소를 갖고 있는데, 그 주소에 있는 애를 꺼내와라, 이 얘기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메모리를 보세요, 메모리. 이거 커먼버스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라이트 연산과 리드 연산이 있고, 어드레스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이 어드레스 라인이 하는 일은 메모리에 주소를 전달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어드레스 라인이 공통 버스에 붙어 있지 않고 AR하고만 붙어 있어요. 그 얘기는 주소를 전달할 때 반드시 어디에다 집어넣고 AR에 집어넣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R에다가 DR에 있는 값을 집어넣어요. 먼저 DR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빼면 되죠. 이렇게 이게 기본 연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할 때 모든 연산을 다 외우진 못해도 보면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10진수 세 자릿수에 대해서 각 자릿수를 기준으로 정렬하는 C 알고리즘이다. 라덱스 소트. 라덱스 소트는 네, 1의 자리 가지고 먼저 쭉 해당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정렬된 거 갖고 다시 10의 자리에 넣고 그 다음에 100의 자리에 넣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기억에서 Q2의 내용을 프론트부터 쓸 것. 배열 A의 내용을 순서대로 쓸 것.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인터넷 찾아보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게 그냥 이렇게 통이 있어요. 잠깐만요. 저 자꾸 그래야 돼서. 열은 하나고 이렇게 자, 아이씨, 욕한 거 아니에요? 네, 욕한 거 아닙니다. 자, 이런 애가 있으면 지금 여기 숫자가 있잖아요. 127부터 이렇게. 자, 라덱스 소트를 보면 처음에 배열하고 8개라는 애를 받아가지고 와서 세 자리니까요. 이렇게 돌아요. 돌고 이렇게 돕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반복, 제일 처음 반복할 때 1의 자리로 정렬하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로 정렬하고 그 다음에 100의 자리로 정렬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기억 명령문이 첫 번째 수행될 때와 두 번째 수행될 때 출력을 각각 써라 이렇게 돼 있죠. 자, 1의 자리 가지고 0, 1, 2, 3, 4 그냥 해당 칸에 집어넣으면 돼요. 7로 끝나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127, 그 다음에 145, 5로 끝나니까 그 다음에 160은 870은 0, 225, 252, 325, 325, 691, 691, 471, 512, 512. 자, 이렇게 한 다음에 Q2에 있는 거 프론트부터 써라. 데이터가 어디서 리어로 들어가고 프론트로 나오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이제 addQ라는 건 끝자리 수에 따라서 이렇게 Q가 하나씩 0번 Q, 1번 Q, 2번 Q 해서 쭉 Q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Q에다 이렇게 쭉 집어넣은 다음에 이거를 Q에 있는 애를 다시 A에 다 카피해요. 그럼 카피할 때 어떻게 하냐면 0번부터 그럼 870이 제일 앞에 와요. 네. 그럼 숫자가 870에 691에 252에 512에 471에 145에
325에 127 이렇게 됩니다. 1의 자리로 정렬됐죠? 1의 자리로. 자, 이거 가지고 이제 10의 자리로 정렬하는 거야. 10의 자리로 정렬하면 870은 여기 7이니까요. 691, 252, 512, 471, 145, 45, 325, 12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 쓰라니까 요거 쓰면 됩니다. 325, 127 이렇게 쓰면 되죠. 자, 니은 명령문은 첫 번째 사용될 때, 두 번째 사용될 때 출력값을 각각 써라. 니은 명령문. 배열 A를 순서로 출력해라. 이게 지금 첫 번째죠. 그 다음에 한 번 다 정렬했죠. 이제 두 번째 정렬했으니까 앞에부터 다시 씁니다. 512, 325, 127, 145, 252, 870, 471, 691 이렇게 됩니다. 이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이거 이제 100의 자리 갖고 정렬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정렬됩니다. 이제 희한하게 100의 자리 갖고 한번 해보죠. 네, 갖고 100의 자리로 해볼게요. 그럼 512, 512, 325, 127, 145, 252, 870, 471, 691. 자, 이렇게 해서 127, 145, 252, 325 쭈르륵 하면 딱 정렬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빅5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빅5 쓰면 빅5에 사실 뭐 n만 써도 되는데 이게 이제 n만 써도 숫자를 뭐 몇 개를 갖고 할 거냐. 근데 이게 자릿수랑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자릿수만큼 여기가 지금 자릿수만큼 도는 거거든요. 자릿수만큼 돌고 개수만큼 돌고 n만큼 돌고 그래서 빅5가 이렇게 나와요. 네, 전공은 뭐 이렇게 풀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다 책에 나온 문제들만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본 위주로 그냥 낸 문제지.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레이스 컨디션은 이건 조금 치사한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는 제 생각인데 녹화되고 있나? 잘 되고 있네요. 이제 출제하는 교수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긴 합니다. 그냥 자기네 수업한 거 중에 물론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뭐 치사하게 알려주고 와서 내고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겠죠, 진짜. 그리고 요즘엔 또 그런 게 심해져서 네, 그렇게 하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요 정도 하시면 전공 문제 크게 어렵진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18년도 문제도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17년도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뭐 내용을 올려주시면 제가 강의를 올릴 수 있는 것들은 참고해서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강의 자료 찾는 게 힘들어요. 이제 PPT를 하도 많이 했더니 PPT가 없어서 이제 그냥 책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 문제를 제가 따로 뽑아서 만들기는 또 쉽지 않네요. 그래서 좋은 문제들 있으면 보내주시면 같이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카페원이 이제 오늘 400명이 넘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다 경쟁자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열심히 오시는 분, 유튜브에서 열심히 보시는 분, 그런 분들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네, 확신합니다. 네,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항상 잠자리 들 때 뿌듯하게 네, 오늘 정말 잘한 것 같아. 뿌듯해. 그렇게 딱 살짝 미소 띄우면서 잘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막 오늘
공부 잘 되니까 밤새 그러면 망합니다. 네, 망해요. 그러지 마시고 똑같은 패턴으로 꾸준히 끝까지 가실 수 있도록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 요 시험 문제는, 거기 기출문제 다 있으시죠? 거기 다 올라와 있으니까, 요거를 PPT로 올리지 않을게요. 이게 PPT가 되게 인쇄 상태가, 올릴까요? 필요하신 분 받아보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